네, 자 시장의 핵심 이슈와 또 투자 유망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센터의 최성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또 코스피 시장 또 하락폭,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여전히 변동성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시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시장이 네. 조금 올라왔다, 반등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겠죠. 네.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미국의 확진자 수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그 소위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퍼가 뭐 5배 이하 종목들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또 사실은 몇몇 종목은 올해 성장률이 뭐 수백 %가 예상이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퍼가 3배 이하인 종목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덜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추정 실적 대비 퍼가 3배 이하인 종목에서 작년 대비 급격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또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또 저평가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턴어라운드가 또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네요. 어떤 섹터 종목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 섹터의 종목인데 이게 심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심텍은 그 PCB 기판을 제조하는 반도체 소재 공급 회사인데요. 이 PCB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다수의 IT 부품을 이제 그 PCB 판에다가 연결을 하고 고정하기 위한 이 전자 기판인데요. 이 기판에는 부품들이 작동할 수 있게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심텍의 주요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겁니다. 말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반도체를 생산할 때 패키징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방법인데 이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뜯어보면 파란 녹색 이제 기판이 있는데요. 이 기판에 이 실장할 때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짧게 सब셋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황을 그래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제 나온 마이크론 실적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또 반도체 섹터 업황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또 실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웬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하고 업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회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고요. 뭐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고 2위는 하이닉스입니다. 그제 마이크론의 실적은 이게 이제 그분들은 이 피지컬 이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12월 작년 1, 2월 실적을 한 분기로 칩니다. 그래서 2월이면 2월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2월이면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할 때인데 실적을 보면 이 낮아진 컨센서스,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조금 낮아졌겠죠 아무래도. 근데 소폭 상회하면서 무난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48억 달러, 그다음에 EPS가 45센트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상회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이유는 원격 근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임, 그다음에 요즘 많이 이커머스 하시죠. 네. 활동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OTT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재택근무가 동영상 교육으로 해서 노트북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으시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네.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네. 많더라고요. 이제 향후에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자동차도 살려면 밖에서 나가서 이제 방문해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게 밖을 못 나가니까 네. 이런 기대치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사실은 데이터 센터, 서버 쪽에 공급을 이제 그쪽으로 할당을 하고 있고 그쪽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나왔던 실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올 실적을 마이크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 반도체의 메모리 쪽의 업황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이제 그 다음 분기는 마이크론은 3월, 4월, 5월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제 3, 4, 5월인데요. 매출액을 이제 46억에서 52억 달러, 그다음에 EPS를 40센트에서 70센트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뭐랄까요, 그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공격적인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2월부터 서버 디램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2분기 서버 디램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여기서 세트라는 것은 이제 완성품 말하는 겁니다. TV나 스마트폰을 세트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 문제가 있을 현재는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서버 쪽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두세 달 이후에 사그라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세트 수요, 핸드폰이나 TV 쪽이 폭발할 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반도체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심텍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심택 함께 좀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죠. 네네. 네. 심텍의 투자 포인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실적의 퀀텀 점프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도 마이크론과 장기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실적에 관련 얘기지만요, 올해 300% 정도 성장을 한다. 퍼는 3배 이하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이냐? 쇼태지입니다. 그래서 이 쇼태지가 난다는 것은 사실은 수요는 작고 공급은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크고 공급은 작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반도체 패키징이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자 부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구현하는 거, 왼쪽에 이제 웨이퍼입니다. 저것도 이제 반도체죠. 이렇게 회로를 구현하는 것을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것은 마치 우리가 뭐 제가 입고 있는 이제 양복을 보시면 이제 옷감이나 똑같습니다. 예, 옷감인데요. 이 옷감을 가지고 양복을 맞추겠다 해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는 것이 이제 패키징 반도체를 패키징한다는 건데 그것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반도체라는 거, 오른쪽에 있는 저 반도체라는 거, 패키징된 반도체라는 것은 핸드폰이나 PC를 뜯어 보시면 이 웨이퍼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기에 장착돼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패키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뭐 보셨다시피 실적의 퀀텀 점프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장기 계약인데요. 얼마 전에 아주 그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심텍과 같은 부품사들은 말입니다. 공급 수주를 받으면 사실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으로부터 월 단위 계약을 하는데 이 마이크론으로부터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예. 이번 계약 규모는 마이크론으로부터 공급했던 매출의 작년에 공급했던 매출의 절반 수준을 이번에 받은 건데요. 네. 굉장히 대규모 공급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2020년 마이크론으로부터 오는 그런 수주 규모는 전년 대비 30% 증가가 가능하고요. 네. 수주 규모는 본사로 한 1,100억 원치였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자회사가 중요한데 일본에 있는 자회사로는 한 4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스마트폰 PC, 그다음에 서버 메모리용,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메모리용 패키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스턴이라는 자회사는 사실 그래픽 카드용 반도체 패키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의 역성장의 우려를 하시는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이크론과의 대규모 수주 계약은 이런 그 우려와 반대 방향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내지는 마이크론이나 올해 패키징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심텍과 같이 패키징하는 회사의 라인은 항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특히나 서버 쪽의 반도체가 상당히 늘어나서 네. 이 소위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서로 간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네. 심택은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마이크론과의 장기 계약으로 인해서 수요 급증 부분을 꼽아주셨고 두 번째 포인트도 역시나 좀 실적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패키징 회사의 사실은 그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건데요. 그걸 다른 말씀드리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징 회사의 단점은 매출이 작으면 사실은 손실이 매출이 작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 이 영업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커서 이익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황이 둔화돼서 순이익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예, 심택이. 그래서 일본 자회사로부터의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네. 말입니다. 4분기에,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심택이 일본 자회사 심택 그래픽스, 과거명은 이스턴, 이런 12월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섰는데 얼마 전 4분기 실적 후 IR 컨퍼런스에서 회사가 보수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을 900억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작년에 400억 정도를 적자를 냈는 회사가 올해 900억을 한다는 얘기냐. 좀 믿기 어려운 얼굴을 하시던데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한 800억의 순이익을 달성한다면 앞으로 증자 물량까지 포함해서 지금 그걸 좀 포함하면 시총이 2,1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면 네. 퍼가 한 2.7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퍼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오늘 리포트에도 그런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적이 개선되는 증거도 함께 좀 제시해 주시죠. 네, 네. 리포트의 숫자는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좀 보수적으로 쓰긴 합니다. 회사에서는 네. 900억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800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영업이익을 805억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본사와 자회사의 영업이익을 각각 740억 그리고 자회사는 65억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자회사가 뭐 65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이 100억 내지는 65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요. 작년에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한 400억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뭐 65억을 낸다면 사실은 그 스윙이 올라오는 폭이 465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마이너스 7%에서 올해는 14%까지 올라올 것을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삼성전기는 삼성전기의 패키징 사업부는 뭐 영업이익률이 20%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택 마지막 투자 포인트와 함께 또 전망치와 점수도 함께 내주시죠. 왜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지느냐, 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패키징이 공급이 딸린다, 쇼티지란 얘기인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반도체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의 대폭 개선 전망의 근거는 작년 4Q에 이미 실적 회복에 초입에 들어섰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기판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익률이 이제 제고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쇼트지가 나고 있는데 그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과거 2007년 2011년 정도, 11년 정도 지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쪽의 생산 능력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다른 종류의 패키징, 예를 들어서 네페스가 하고 있는 뭐 팬아웃 WLP라는 그런 종류의 패키징은 성장했지만 이쪽 심택이 하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의 투자 생산 능력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에 일본의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그 미드엔드 중간 레벨의 MLCC를 만들지 않고 네.
영업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MLCC를 만들어서 사막 콘덴서의 주가가 10배 간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종목은 10배거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중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 점수를 오늘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예. 점수를 시성을 별 5개, 예, 그리고 모멘텀 별 5개에서 평균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최성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